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 이 새끼 돈 벌어 먹으려고 주사제를 추천하는 거 아니야. 이 독감이 워낙 또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보험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보험이 보험 사기를 진짜 조장하기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너무 어그로성인가? 안녕하세요. 앵그리 닥터 이창렬입니다. 앵그리 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독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독감과 관련된 기사, 또 심지어 이번에는 보험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 뉴스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2018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병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5년 만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시면요. 독감 치료제가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제가 느끼기에도 독감 치료제 맞으면 주사로도 맞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좀 틀린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왜 틀린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독감이 걸려서 이렇게 생기는 신경학적 이상, 예를 들면 환청, 환각을 포함한 경련 이런 종류의 신경학적 이상들이 이 독감 치료제 때문이 아니고 독감 그 자체의 증상이라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국가 단위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대략 335만 명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신경학적 이상이 타미플루 처방분, 그러니까 오셀타미비르라는, 지금 물론 이 뉴스 기사는 주사제 페라미비르라는 성분에 대한 주사예요. 근데 이런 환각 증상은 독감 치료하는 먹는 약, 주사제 둘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오셀타미비르라는 약을 먹은 처방군에서 0.86%,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정도 나타났다. 근데 처방받지 않은 독감 환자들에서는 1.16%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을 쓰지 않아도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고 약을 써도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환자를 치료한 치료 경험, 해열되는 속도 이런 걸 보면 치료한 치료군에서 훨씬 반응이 드라마틱하고 좋거든요. 그럼 치료를 해야죠. 저는 이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플루엔자 감염 후에 어떤 환자군에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냐, 또 어떤 환자군에서 주의를 해야 되냐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0대에서 주로 이런 신경학적 증상, 환각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흔하게 나타난다. 근데 10대가 더 많지만 더 어린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나이 든 성인의 경우에는 좀 드물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조금 더 흔하게 발생을 한다. 또 이런 이상 행동은 발열이 있는지 2일 정도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100% 약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아직 그래도 조금 찝찝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먹는 약을 먹었을 때는 5일 정도 잘 지켜보자. 그리고 주사제를 맞았을 때는 해열될 때까지, 또 해열되고 나서 한 이틀 정도까지 잘 지켜보자 라는 게 보편적으로 상식선에서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고요. 또 이 이상 행동이 발생하는 타이밍, 각성 직후, 그러니까 잠 깨자마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깰 때를 좀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방접종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일이 더 흔하게 생기니 독감 예방접종을 잘 하자. 우리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그 당시에 코로나만큼 엄청난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었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죠. 그때는 이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 2019년도에 생겼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엄청났지만 그 당시 독감은 전염력이 코로나만큼 엄청나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증 이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보다도 중증이완율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우리 역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요즘은 독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게, 독감은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손쉽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독감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촬영 시점이 2023년 10월 31일인데요. 오늘을 기준으로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보면 저한테 왔던 열나는 환자는 거의 90% 이상 독감 확진 환자였어요. 그만큼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독감 검사를 많이 권유해요. 오히려 요즘은 코로나 검사를 많이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확진이 된다고 해서 치료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일반적인 환자분들에게는 코로나라고 해서 치료 방법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물론 60대 이상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독감은 확진이 되면 그냥 주사를 맞거나 독감 치료 먹는 약을 먹어버리면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가 만약에 났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독감 치료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바뀌거든요. 독감 치료는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요, 먹는 독감 치료약을 먹었을 때는 3일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이 독감 치료약이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약이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날 때 빨리 와서 먹는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제를 맞는다든지 하면 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증식하기 전에 얘들을 꺾어버리면 증식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복용을 하거나 주사로 줄 때 3일이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3일 정도 되면 이미 증식할 대로 다 내 몸에서 증식을 했고, 이 안에서 염증 반응 다 일으켰고, 전쟁은 전쟁대로 다 했고, 다 했어! 후유증만 남고 내 몸의 면역력이 회복하는 추세에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회복기에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오신 환자분 중에 한 4일 전부터 고열이 났는데, 그때는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서 버티셨대요. 이미 4일 전이기 때문에 지금 회복기에 들어섰고, 제가 독감 먹는 치료약을 처방할 이유가 별로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독감 검사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감기에 대한 치료를 하고 가셨는데, 열이 많이 날 때는 검사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먹는 약보다는 주사제를 더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 이 새끼 돈 벌어 먹으려고 주사제를 추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주사제를 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먹는 약은요, 증식을 억제하는 약인데 이 약이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약효가 발현이 되겠죠. 근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즉시 효과가 발현이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발현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제가 환자들한테 썼을 때 3일 정도 지나면 열이 떨어지고 이게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약은 5일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입니다. 그러면 먹는 약도 환각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주사제도 환각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약을 먹는 5일 동안 계속 환자가 이런 환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옆에 보호자가 붙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사제는 그냥 한 번 맞으면 끝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독감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아도 돼요. 제 경험상 이 주사 치료제를 맞으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해열이 돼요. 그런데 해열제도 같이 먹겠죠. 열이 지금 나고 있는데 주사제만 넣어놓고 해열제 안 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의사는 없겠죠. 보통 하루가 지나면 열도 잡히고 증상도 거의 잡혀요. 좀 오래 걸리는 환자더라도 수액으로 맞고 나면 한 이틀 지나면 대부분 거의 회복을 하세요. 이거를 초기에 안 잡아놓고 한 3일 정도 내 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그 사이에 이 바이러스가 남긴 상처가 이제 기침, 가래, 또 심한 근육통, 면역력 저하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조금 비용이 비싸더라도 주사제로 그냥 한번 맞고 깔끔하게 빨리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사제에 환각 증상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지켜보는 시간이 넉넉 잡아서 이틀, 더 여유롭게 넉넉 잡아서 관찰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3일 정도만 관찰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생긴 빈도 또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친다? 저는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댓글줄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 분은 댓글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독감 치료는 입원실에 결박하고 해라. 주사 맞고 귀가할 생각하지 마라. 집에서 경과 관찰하셔도 충분합니다. 결박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뛰어내리나 안 내리나 그런 환각 증상 있나 주변에서 보호자가 좀 주의 깊게 관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다른 댓글에 보면 그냥 다 독감 걸리면 자연 치료만 받아야겠네 뭐라고 이제 댓글도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자연 치료보다는 무조건 독감은 무조건입니다. 치료 받으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댓글들에 보면 또 이 독감 치료 주사인데 독감 백신을 오해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독감 백신이 아니고 독감 치료 주사가 그러니까 페라미비르라는 성분의 치료수에 또 오셀타미비르라는 이제 먹는 치료약의 성분에서 이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좀 더 독감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제가 작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독감이 걸리는 기전 또 치료 방법 또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작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독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독감을 한번 걸리면 또 안 걸리나요? 그리고 나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독감이 걸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영상에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편으로는 이 독감이 워낙 또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새로운 보험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보험이 보험 사기를 진짜 조장하기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다음 편을 좀 준비해놨거든요. 너무 어그로성인가? 어쨌든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